안녕하세요. 오늘 4월 19일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IM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오늘의 시황의 달러하고 원화 차트의 움직임이 지금 틀려지고 있습니다. 서로 이게 구간의 공략 움직임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화 차트는 상단 변곡 3월의 상단 변곡 아래에서 양봉 종가를 이제 정리를 했고요. 마감을 한 상태라서 추가로 하단 변곡 상단 변곡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잘못 적었네요. 상단 변곡 아래까지 되돌림 회복이 됐는데 종가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움직임에서도 이 움직임이 돌파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1분 차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돌파 움직임이 나온다면 4월에 2023년도 4월입니다. 이번 상승 구간에서 형성됐던 4월 달에 강세 포인트가 4,041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돌파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같이 살펴야 됩니다. 근데 자, 여기 또 하단 변곡이라 제가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상단 변곡을 돌파하는 게 실패를 할 경우에는 3월에 중요값, 일봉 차트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돌파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지만 이 돌파 움직임이 실패를 할 경우에는 조정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딱 이렇게 심리적으로 애매한 자리에 지금서 움직임이 원화 차트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고요. 달러 차트는 비트코인 달러 차트는 움직임이 또 틀립니다. 3월에 일봉 차트 상단 변곡을 종가로 돌파했습니다. 이 말은 추가 상승 여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죠. 돌파했던 상단 변곡이 안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 테스트 없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깨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지 테스트가 재차 나오면 거기는 다시 또 매도 거래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4월의 강세 3724달러로 빠르게 돌파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여부를 살피고요. 그 다음에 상단 변곡 아래로 이탈을 할 경우에는 아까 원화와 마찬가지로 3월의 일봉 차트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폭이 큽니다. 조정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추가 움직임이 전개되려면 지금은 지지 테스트를 별도로 안 받고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정도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갈게요. 자, 비트코인 원화 차트 살핍니다. 원화 차트 지금 현재 일봉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에 보게 되면 자, 어제의 되돌림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되돌림 반등은 자, 여기에 종가 하단 변곡의 종가 지지가 깨졌고요. 그리고 3월에 상단 저항이었던 3,900, 99,000원도 종가가 깨진 상태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세 포인트도 아래로 내려왔다가 지금 되돌림으로 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5월의 중요값이었던 값 위로 올라왔죠. 올라와서 자, 여기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같이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열어두고 보고 있는데 원화 차트만 보면 자, 여기를 위로 못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저항이 확정이 되면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로 이어집니다.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뒤에 다시 추세가 정해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이 움직임이 먼저 나오냐 아니면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져서 그냥 밀어 올리는 움직임이 먼저 나오냐를 지금은 이제 갈림길에 섰어요.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지는 깨졌으니까 이후 여기에 지지를 기대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제 상단 변곡점에서의 움직임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내일에서 저항 돌파가 실패를 하면 저항을 확정을 지으면 추가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원화 차트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시간 차트를 같이 살펴야 되겠죠. 현재는 여기에 오늘의 음봉 지금 전개가 양봉으로 되돌림이 다시 나와야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시간 차트에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같이 또 그럼 살필게요. 시간 차트는 어제의 움직임은 여기 아래에 있는 또 지지 저항값이 있습니다. 여기 지지 저항값에서의 반등이 나온 거예요. 구간 끝에서까지 간 게 아니라서 여기에서의 반등은 자, 이 두 값에 대한 저항 확인입니다. 저항 확인. 그거는 뭐 이더 BTC 할 때도 얘기 드렸고요. 이거는 시간 차트, 일봉 차트 뭐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구간의 값만 틀릴 뿐이지 의미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재차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파 움직임이 나왔고 이 움직임은 여기에 대한 저항 돌파까지 이어졌죠. 자, 여기 시간 차트의 양봉을 보면 여기 탁 꼬리를 터치하고 여기 양봉 도지 형태 모양이 있죠. 이게 저점이 3,921만 원입니다. 3,921만 원이에요. 여기 음봉의 양봉의 꼬리가 3,921만 원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고 갔죠. 3,920만 5천 원에 5천 원 차에 두고 말아 올렸어요. 이 값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지 테스트 없이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 지지 장값 3,959만 5천 원 위로 올라왔는데 여전히 지지를 못 받고 있죠. 여기 움직임이 현재 일봉 시간 차트 202평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202평이 추가 하락이 진행되면 202평이 꺾이겠죠. 장기선이 꺾이면 일단 조정이 나옵니다. 그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202평에 대해서 장기선을 어떻게 할 건지 저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두들김 과정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이든 이렇게 보면은 지금 202평이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에서 얘를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반대 역방향의 움직임이 나오듯이 그런 움직임이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얘가 꺾이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위로 올라가는지가 중요하겠죠. 여기가 이미 차트의 움직임에서 그 의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추가 상승을 하는지 아닌지 지금 202평을 끌어내리는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202평의 지금 상승의 움직임 트렌드를 지속할지 움직임이 진짜 오늘 움직임 캔들에서 시간 차트 캔들에서 그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202평이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끌어올릴 때 모습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거래량 터지는 양봉의 움직임이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202평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런 움직임들을 지금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구간의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 테스트가 없이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은 매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매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거는 구간의 어떤 특정한 값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에요. 그런 뒤에 여기는 지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이미 얘기를 드렸어요. 일봉의 하단 변곡점 가격이 3,966만 7천 원이니까 여기는 지지가 깨졌으니까 근데 추가 공략이 나오고 나면 여기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 자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현재 그 움직임이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위로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여기서 결정이 되든지 아니면 여기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오든지 하는 움직임이 지금 정해지는 모습이 지금 진행형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올리고 나면은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 202평에 대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올 건데 이 움직임이 여기 일봉 차트 상단 변곡점이 얘랑 겹칩니다. 겹치기 때문에 여기에 움직임하고 같이 지지 테스트 움직임을 받는 모습이 나오면 상단 변곡에 대한 여기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겠죠. 자, 이 경우에 이제 4,041만 4천원 여기가 4월 일봉 차트 강세 포인트죠. 자, 여기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움직임으로 전개되는지 여부가 지금 공략 막 서로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시간 차트에서 보니까 자, 3,960만 5천원 아래에 지속되고 있으면 지지 테스트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3,920만 5천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깨지면 여기로 보겠죠. 그럼 여기 지지 테스트가 없었으니까 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를 살피고 여기가 깨졌다라면은 두들기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저항은 202평이 될 거고 두들기는 모습을 해서 밑으로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때는 알트코인 매매 부분에서 진짜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빠르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202평에 대한 저항 확인하고 일단 한번 꺾이면 꺾이고 나서 202평에 대한 공략이 없이 진행이 되면 이후에는 돌파 움직임을 보겠지만 두들기면서 내려가는 모습이면 생각보다 조정폭이 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고뇌에 빠집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조정인 건가? 지지 테스트
임금가에 대한 고뇌에 빠지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꺾이면 대응을 하시라 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정폭이 클 수 있는 리스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는. 모든 값들에서는 일단 추세가 꺾이면 그 기로 수렴합니다. 수렴. 어떤 식으로든 수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위로 올리는지 아닌지를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예, 시간 차트 움직임입니다. 예, 이게 비트코인 원화 차트 기입니다. 아마는 여기에서의 움직임은 이제 확인했으니까 자, 달러 차트를 보겠죠. 근데 달러 차트는 아까 일봉에서 얘는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더 컸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렸어요. 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예, 여기 상단 변곡을 돌파했어요. 종가로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지 테스트는 뭘 의미하죠? 예,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도 또 잘 보세요. 자, 여기 상단 변곡과 여기에서 강세를 잡은다면은 자, 여기에서의 절반 위로 올라와 있고요. 뭐 여기에 뭐죠? 이 캔들의 절반은 위로 올랐으니까 이걸 뭐라고 봐야 돼요? 예, 하락세는 끊었다라고 보죠. 아까 원화 차트도 그러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기 하락세는 끊은 거예요. 이 캔들에 대한 되돌림 상승이 절반을 넘었었기 때문에 하락세는 끊은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되고 추가 상승을 본다라고 얘기를 밑에 먼저 얘기 드리고 한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빠질 수 있으니까 어디 부분에서 조심해라라고 하는 부분을 원화 차트 기준으로 얘기 드렸고요. 지금은 달러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달러 차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캔들의 절반이 상단 변곡입니다. 그럼 여기 지지 여부를 살펴야 되겠죠. 여기 지지 여부를 살피는 겁니다. 여기 지지하면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은 여기 지지를 안 하는 모습이면 이거는 뭐다? 그냥 밀어 올리는 거다. 밀어 올리는 거예요. 밀어 올리면 뭐다? 이 자리 다시 온다는 거예요. 언제가 저항을 확인하고 나면 밀어 올렸던 그 자리로 다시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깨졌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깨질 가능성을 높게 본다. 그래서 위로 올려서 저항을 확인하고 나면은 지지 테스트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구간에서의 지지가 깨지면 조정폭이 상당히 깊을 수 있다. 이건 물론 이제 추가 상승했을 때의 얘기예요. 추가 상승했을 때의 얘기. 지금 구간이 이미 이제 제가 체크하고 있는 구간에서의 중요한 값들에 대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얘기 드렸어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 그거를 완전히 돌파하고 확정적으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면은 조정인 거고요. 그거 아니면 자 5월의 구간 끝값으로의 공략으로 이어질 겁니다. 구간 끝값으로 이어져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값들이 계속 깨지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가 깨지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깨지고 가고 있으니까 뭐죠?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하는 과정들이 전개될 건데 이런 깨진 자리는 또 깨지겠죠. 깨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어떠한 호재든 악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회로로 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절망적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값들에서 어떤 움직임이 확정이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지금 달러 차트에서 보면 자, 여기에 꼬리를 계속 만들고 움직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일봉 차트에서는 있어요. 상단 변곡으로 안 내려가고 여기에 영향으로 끝내겠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올라가서 종가 확보하고 난 뒤에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지지 테스트 때 여기나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를 노리는 거예요. 그 뒤에 움직임에서 다시 여기 지지를 받으면 자, 여기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 지지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 값을 어떻게 얘들이 대응을 하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기 무조건 간다. 여기가 깨지면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 조정이 깊을 거예요. 조정이 깊게 진행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움직임이 막 이후에 추가 상승으로 전개됐을 경우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이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막 여러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일봉 차트에서 제가 이게 주봉에서 건지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월봉에서 껐나 봅니다. 월봉에서 건 자리네요. 이게 월봉에서 그어 놓았던 추세선입니다. 하락 추세선이에요. 피보나치 하락 추세선입니다.
네, 월봉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 추세선 중에 하나가 지금 교차가 이때 일어나죠. 여기 중요값하고 여기 이때 일어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정확도 떨어진다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대략적인 방향과 타이밍을 살펴보기 위한 정도의 의미입니다. 예, 뭐 확정해서 보는 거 아닙니다. 이때 크로스가 4월 22일 날 있습니다. 4월 22일 날. 이거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예, 정확한 거, 이날 무조건 간다 이런 거 아니고, 예, 뭐 그런 내용으로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자, 이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네.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네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19일이고, 예, 이게 이제 주말 정도, 주말 들어가는 날짜가 되겠죠. 이 움직임, 이번 주는 그래서 주말의 움직임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이번 주 중하고 주말 움직임을, 주중과 주말 움직임을, 집중해서 보시라. 집중하시라. 만약에 여기에 올라가서 저항을 하게 되면 저는 여기 값이 단기 저항이 될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여기 이후부터는 저항의 관점으로 봅니다. 특히나 34,712달러 종가 확보 여부를 살피지만, 자, 여기서 확인하고 난 뒤에는 올라가고 여기 돌파까지도 그냥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 안 한다 이렇게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는 저항의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오겠죠.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돌파 움직임을 이번 주중, 주말의 움직임을 살피고요. 여기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비트든 알트든. 그러면은 그 뒤에 여기 추세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들이 전개될 건데, 이 과정에서 자, 여기와 중요값, 5월의 중요값, 여기와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지키면 재차 구간 끝에 대한 움직임으로 전개될 겁니다. 전개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앞에 구간을 보면은 일봉 차트 구간을 보면 없죠?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돌파 개연성으로 봅니다. 돌파 개연성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저항이 잡혀버린다. 그럼 여기를 두들기다가 올라가겠죠. 두들기다가 올라갑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자, 여기 움직임이 여기에 꼬리로 남기고 종가 확보를 못하고 종가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저항이 잡혀서 아래로 내려오면, 자, 여기는 흔적을 하나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두들기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두들기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기 돌파를 이어가는지 여부는 지금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움직임이 여기서 강한 저항이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5월의 중요값과 구간 끝에 절반 정도에 있죠. 절반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종가 공략하고 나면 지지 테스트 하고 난 뒤에 돌파하는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죠. 이 움직임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저거는 저도 관찰을 해야 됩니다.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는 관찰 포인트인 거지. 자, 여기는 근데 앞에 이미 구간이 한 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는 구간이 두 번째가 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까지 온다면, 자, 여기서부터는 저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항을 받는 자리니까 저항에서는 대응을 하시면서 올라가시라.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 뒤에 지지 테스트가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여기에 흔적을 한번 남기고 나면 다음번에는 여기 돌파 견성을 보는 거고요. 여기도 돌파 견성을 본다고 했죠. 그러면 빠르게 상승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발판은 뭐다? 이 두 개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값에서 지지 여부를 살피면, 지지를 받으면 여기서라도 지지되면 여기로 안 내려가는 게 되죠. 안 내려가는 게 되니까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깨지면 여기 아래로 내려오는 3월에 상단 변곡점 아래로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오면 3월에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 그리고 여기 중요값 25,594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조정폭이 상당히 크다 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시간 차트로 살펴보면요. 시간 차트에서 어제 달러 차트에서는 좀 빠른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강한 움직임으로 되돌림 상승이 나왔어요. 되돌림 상승이 나왔고, 여기가 강세 포인트입니다. 강세 포인트예요. 강세 포인트. 3월의 일봉 차트 강세 포인트예요. 3월의 일봉 차트 강세 포인트 29,322달러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강세, 여기 일봉 차트 상단 변곡점 공략이 되죠. 근데 여기 중요값을 하방 이탈했죠.
하방 이탈하고 나왔으니까 여기에 있는 지지 저항값의 확인을 받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의 움직임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지지 저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고 봤어요. 근데 돌파를 해버렸어요. 돌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단 변곡점 위로 올라왔죠. 올라온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시간 차트 상단 저항, 여기까지 움직임이 지금 바로바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바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의 움직임이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움직임하고 같이 이어지죠. 지금 여기 강세 포인트, 1시간 차트 강세 포인트 위에 있고요. 여기가 지금 딱 202평하고 달러 차트에서는 지금 겹칩니다. 정확하게 겹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 이 움직임을 보면 여기에서의 하락분의 절반은 넘어섰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하락분의 절반의 움직임에 오는지 여부 살펴야 되죠. 그럼 여기 치고 빠지고는 다시 올라가고 다시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와 강세 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지지를 해서 강세 포인트 위에 있으면 상단 변곡점 공략으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상단 변곡점 공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경우에 돌파 기현성을 보는 거죠. 자, 여기에 양봉음봉, 자, 양봉음봉 이렇게 보면 여기 돌파 기현성을 같이 본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자, 여기에서 지지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시간 차트에서는 추가 상승 움직임으로 이어질 기현성이 있어요. 자, 이게 달러 인덱스에서의 시간 차트 지금 하단 강세 포인트 아래의 움직임, 그리고 여기 하단 강세 포인트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연출한다면 추가 조정으로 본다. 하단 강세 포인트의 의미는 그렇게 본다고 했고요. 상단 변곡의 움직임, 그리고 강세 포인트는 추가 상승의 관점으로 보죠. 지금 현재 강세 포인트 위에 있으니까 위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역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서로 그 자리에 딱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추가 조정을 위한 혹은 그게 가능한 자리에 있는 거고, 비트코인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 상단 변곡, 즉 비트코인 달러 차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움직임이 지금 시간 차트에서 각각의 역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거기가 저항을 돌파를 못하면 여기서 달러 위험 자산인 비트와 미 증시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달러 인덱스에서 하단 강세 포인트 위로 올라와서 추가 되돌림 상승으로 이어지면 비트코인에서는 다시 재차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을 봤을 때는 위로 비트코인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높아 보이니까 달러 인덱스에서도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겠다라고 해서 서로 역관계 있는 차트를 비교하면서 서로 또 다른 종목에 대한 움직임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의 의견은 정리를 하면 원화 차트는 3월에 여기에서 제가 잘못 적었군요. 여기 상단 비트코인 원화 차트에서는 3월에 일봉 차트 상단 변곡 아래에서 되돌림 회복이 됐고요. 종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단 변곡을 먼저 돌파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돌파 체크가 되면 4월의 강세 여기로의 돌파 움직임을 지속하는지 살펴야 된다. 근데 여기가 상단 변곡이 저항으로서 작용이 되면, 그래서 돌파 실패하면 3월의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커져버리기 때문에 지금 딱 그 변곡점에 있는 거예요. 진짜 상단 변곡이잖아요. 변곡점에서의 움직임이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3월에 일본 달러 차트는 상단 변곡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고 여기를 지지를 하면 상승으로 본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경우 4월의 강세 포인트 돌파 여부를 살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 변곡 아래로 추가로 다시 이탈하면은 추가 조정 가능성이 커진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시간 차트의 움직임을 보니까 지금 진짜 변곡의 위치에 있고, 원화 차트는 달러 차트 같은 경우는 202평 지지 그리고 1시간 차트 강세 포인트 위에 있는지 여부를 보면서 빠르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 차트에서는 위쪽으로 갈 개연성을 좀 더 본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이 체크를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자, 일봉 차트에서 여기 상단 3월의 중요값이죠. 여기 46.95%의 종가가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종가가 46.94입니다. 이 참 여기 종가가 46.94예요. 0.01% 깨진 거예요. 근데 깨지면
깨진 거예요. 이 값이 어떻게 나온지는 공유하기 힘들지만 이 값들이 가지는 의미는 명확해요. 그러면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되돌림 반등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 되돌림 반등이 3월에 여기 저희 지지자가 47.43%의 저항을 받으면 자, 여기에서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로 갈지. 이때 움직임에서는 자, 여기의 움직임이 여기까지 열어두고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지가 깨졌든 어쨌든 반등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이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서 절반이 강세 포인트죠. 그리고 이 값의 절반이 여기에요. 정확하진 않아요. 이때의 절반은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돌파를 못하면 빠른 조정으로 이어질 겁니다. 도미넌스 빠지는 게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승도 여기를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47.43%를 넘어가는지 47.43%가 넘어가면 47.94%를 향해 갈 거고 이 움직임이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지면 48.79에 대한 저항 확인하는 움직임이 여기 한 번 있으니까 또 나오겠죠. 이때 움직임에서 자, 여기에 움직임도 같이 살펴야 되죠. 여기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살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지속되면은 반등 움직임 되면은 여기 중요가 21년도의 월 주봉의 중요값의 지지를 음봉 종가 지지를 하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안 왔거든요. 음봉 종가 지지는 아니네요. 여기를 확대를 해서 보면 양봉 종가 지지만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지지 움직임은 21년도 중요가 50.39%에 대한 지지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움직임은 뭐죠? 여기에 대한 되돌림으로 보는 거예요. 이 값들이 참 희한하게 이렇게 맞춰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눈치를 채셨으면 해요. 그러면 이 움직임을 대략 보면 아, 이런 데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값의 지지 저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차트의 움직임은 자,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50.39% 도미넌스에서 50.39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확보해야 돼요? 여기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올라와서 돌파 움직임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자, 여기를 볼까요? 자, 이후에 움직임에서 자, 여기 안 왔죠?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 여기는 돌파 움직임으로 나올 수 있는 거네요. 돌파 움직임. 지금 앞에 없죠? 공략이 하나도 안 됐어요. 돌파 움직임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주봉에서 도미넌스의 상승으로 가려고 하면 18년도에 대한 값은 그렇게 의미를 볼 수 있어요. 돌파 움직임으로 나오든지. 참 여기는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꼬리로 한번 쳤죠. 그럼 여기는 저항이 될 거예요. 저항이 되는 자리예요. 자, 그럼 여기는 돌파. 여기는 저항. 근데 여기 과정에서 공략하는 과정에서 흔적이 남고 여기 아래로 빠져버린다 하면은 여기가 한 번이 되겠죠. 그럼 다음번에 여기가 저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깨졌으니까 어딜 보죠? 여기를 보죠.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 여기까지 올 수 있죠. 이 움직임은 이후 움직임입니다. 이후 움직임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자, 여기에서의 움직임 이후에 제한적 상승이 알트코인들 분석할 때 그랬어요. 제한적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고 나면은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고 이게 일봉의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하고 관련이 있다. 이 움직임 나오는 과정에서 도미넌스의 상승세가 나오겠죠. 예, 이 두들기는 움직임이나 되돌림 상승이든 뭐든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조정이 왜냐면 여기 저항이라고 했잖아요. 돌파고. 그럼 저항 잡고 내려오는 움직임에 도미넌스가 어디로 갈까? 이때 움직임 과정, 이 도미넌스의 움직임으로 비트의 상승과 하락을 완전히 점칠 수가 없어요. 상대값이니까. 상대값이에요. 상대값. 왜냐면 비트가 도미넌스가 상승할 때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요. 비트를 내려오는 와중에 비트코인을 계속 사면 도미넌스는 증가하고 비트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의 상승이 반드시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상대값이라는 거예요. 상대값. 누가 비중이 더 크냐에 대한 상대값인 거지. 그래서 이 움직임에서 비트코인의 그래서 도미넌스의 하락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도미넌스의 하락은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 증가와 알트코인의 도미넌스 증가로 이어지는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얘가 간다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고 얘가 나온다는 거는 얘는 진짜 하락인 거예요. 하락. 조정이
본격화되는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조정이 크게 잡힐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 이후에 알트코인 도미넌스 빠지면서 알트의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면은 알트코인의 찐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 찐 반등이 그리 멀지는 않았다.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이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다 주봉과 월봉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봉과 월봉의 영향을 받고 있다. 단위가 틀리잖아요. 단위가 틀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보셔야 돼요. 여유 있게 보셔야 돼요. 이런 거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같이 구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도미넌스 이어서 이더리움 BTC입니다. 이더 BTC도 상대 가격이에요. 상대 가격. 절대 가격이 아니고 상대적 가치 가격이에요. 뭐에 대한?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인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뭐 영어 단어 해석하면 비트코인 환율 대비 이더 가격이라고 표시해요. 복잡하죠. 이더 BTC에서도 상승이 나오고 달러에서도 상승이 나오는 게 찐 반등이에요. 찐 상승이에요. 찐 상승. 비트코인의 가격을 대비해서도 상승이 하는 거고 실제 달러의 가격에서도 상승이 나오는 게 찐 상승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자, 여기에 대한 값들은 여기 돌파가 이어지는 걸 봤죠. 자, 앞에 봤습니다. 여기를 돌파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돌파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값의 의미는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역할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올라와서 여기 위에 있으면 지지하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져요. 추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다시 지지 테스트가 나올 경우에는 중요값이 깨졌으니까 여기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간 끝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구간 끝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단 변곡이는. 그래서 여기를 이후에 2023년을 전체를 본다면 2023년, 24년을 본다면 자, 여기가 찐 반등 자리가 될 거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깨졌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깨졌으니까. 여기까지 올 거를 염두에 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지금 아니고요. 지금은 저항을 확인하는 용도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저항을 확인해야죠. 저항을 확인하고 종가가 올라가는지 올라가서 그럼 뭘 봐야 돼요? 얘의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역은 뭐죠? 지지의 영역이에요. 지금은 저항을 확인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 하락분의 절반을 끊었죠. 끊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돌파 움직임이 나와서 여기 지지 여부 보고 그럼 추가 상승으로도 또 이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 만약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자, 여기가 202평이니까 202평에 대한 되돌림 상승을 살필 수 있고 이 경우에 값이 여기에 있네. 그럼 강세 포인트를 통해서 추가 상승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겠네라고 한 단계 더 추론해서 얘기를 드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종목들 보니까 상승 쪽에 비중이 좀 더 맞춰져 있는 것 같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그래서 그 움직임 뒤에는 지지 테스트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그 움직임에서 대응을 염두에 두시라 라고 하는 게 일관적으로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황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저희들 텔레그램 채널, 트위터,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 오픈 채팅에는 대화방입니다. 오셔서 또 궁금하신 거 질문하셔도 되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